자, 그럼 이제 오늘 아동 간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면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일반에서 특수로 발달을 해요. 아이마다 성장과 발달의 속도는 각기 다름을 인정하셔야죠. 자, 성장 발달의 원리가 그렇고요. 이제 아이의 신체 발달을 보면 그 키와 체중이 있잖아요. 몸무게와 키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평균 신생아는 50cm, 체중은 3.3kg. 그런데 1년이 지나면 키는 1.5배, 그러면 75cm가 되겠네요. 그럼 1년 동안 25cm가 큰 거예요. 와, 그죠? 이 신진대사가 무척 빠르다는 소리죠. 체중은 1년에 3배, 그러니까 3.3kg면 1년이 되면 9.9kg가 돼요. 어마어마한 그 발달을 하죠. 그럼 왜 이렇게 1년 만에 신생아는 1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신진대사가 빨라서 발달을 하는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완전 무균 상태. 엄마 뱃속에 나온 순간 아이는 감염되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막 돌리는 거야. 신진대사를 빨리 돌려서 체온을 올려서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이 5배 증가. 그래서 아이가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살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마구마구 돌려서 이렇게 1년 만에 신체 발달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운동 발달을 볼게요. 운동은 그 목 가누기는 생후 2개월, 뒤집기는 4개월, 앉기는 6개월. 그 다음에 기는 거는 8개월, 서는 거는 10개월, 그 다음에 걷기는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아이마다 성장과 발달의 속도는 각기 다름을 인정하자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더라. 네 번째, 심리발달과 발달 과제를 보면 프로이드의 성심리적 발달과 에릭슨의 사회정서적 발달 과제가 있어요.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 이론이 뭐 꼭 맞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공부하는 걸 보면 그래도 완전 다르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0에서 1세를 우리는 영악이라고 불러요. 이 영악이 때 프로이드는 이때가 인간의 성에너지를 구강으로 만족을 한다. 먹는 걸로. 아이가 막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배고팠구나 하고서 엄마가 따뜻한 가슴을 내줘요. 그럼 아이가 놈놈놈놈놈놈놈 먹다가 배가 부른지 그냥 내뱉고 스르륵 잠이 들어요. 이렇게 애가 울면 엄마가 따뜻한 가슴을 내줘서 아이는 포만감 있게 젖을 먹고 편안하게 잠이 들고 이렇게 자란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신뢰감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애가 막 우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주다가 어느 날은 할머니가 주다가 어느 날은 고모가 주다가 어떤 이상한 낯선 사람이 주다가 이러면 아이는 불안하죠. 또 우는데 빨리 젖을 안 줘. 이러면 애가 항상 이게 종잡을 수가 없고 편치가 않죠. 그럼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불신감을 맛보는 시기예요. 이 영아기 때 그런 성장 과정에서 불신을 맛본 이 친구는 살면서도 그 1년 동안 그 경험, 충격이 그 경험이 여기에 기억이 되어서 성장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가는 거죠. 저거 진짜 맞아? 항상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이 구강기 때 혹시나 엄마와의 어떤 애착 과정에서 편치 않은 불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많이 맛본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또 1에서 3세 때는 유학이라 해서 이 프로이드 학자는 이때 학문기로 모든 성에너지를 만족시킨다. 이 1에서 3세 때는 이 유학이 때는 대소변 가릴 때요. 대변은 보통 12에서 18개월, 소변은 18에서 24개월에 가리잖아요. 이때 애가 갑자기 몸에 힘이 가. 그래서 힘이 가가지고 하고 힘을 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냄새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좀 그래. 근데 엄마가 뭐래 옆에서 아이고 우리 혜린이 이렇게 예쁜 똥 넣었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구수하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이고 박수 이렇게 엄마가 나는 그냥 배가 아파서 힘이 들어가서 그냥 힘이 주어져서 뭐가 나왔는데 내 눈에는 별로 안 좋고 냄새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네?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지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거 내 몸에서 나온 거야. 이 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자신감 뿜뿜이에요. 자신감을 맛보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아이는 성장 과정에
아유 더러워 죽겠어 그냥 언제 이거 기저귀 안 차. 아유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어때요? 나도 힘이 들어가서 뭐가 나왔는데 나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엄마가 이럴 때마다 짜증내고 힘들어해.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근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러면서 저기에 있는 저 더러운 똥이 내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치심을 맛보는 시기예요. 엄마는 주지 않았지만 엄마의 그런 행동들은 나에게 수치심을 맛보는 시기예요. 그럼 이 수치심을 맛본 친구는 성장 과정에서도 계속 인생에서 수치심, 자신감이 결여된 어디서도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좀 표출을 잘 못하는 그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3에서 6세 때는 학령정기, 우리 유치원 다닐 때예요. 이때는 프로이드 학자가 남근기, 약간 이제 그 모든 유치원 때는 모든 거가 이제 아이들이 그 유치원 애들 보면 또래 집단, 그래서 자기네끼리 소꿉장난을 하죠. 그 여자아이를 보면 저기 소꿉장난 할 때 그 엄마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남자 유치원 아이가 아빠 노릇을 하는 걸 소꿉장난 할 때 아빠 역할을 하는 걸 보면 그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보여요. 예를 들어 여자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그 엄마를 보니까 여자아이가 아빠의 이성의 사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나보다 그 아빠가 사랑하는데 엄마를 좀 이렇게 닮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엄마 역할을.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좋아하니까. 나의 적은 우리 엄마야. 나 엄마를 모방하고 싶어요. 엄마를 보니까 입술에 빨간 걸 칠하고 맛있는 요리를 따다다다닥 하니까 우리 아빠가 아우 맛있다고 먹으면서 당신 요리가 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해요? 나도 부엌에 가서 그릇을 다 꺼내놓고 하다가 똥땅똥땅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어. 놀이가 됐어 얘는. 근데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혜린이 재밌게 노네 하면서 같이 놀고 있어. 이렇게 소꿉장난 하면서 같이 놀아줘.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우 이게 말썽이 말썽. 이 루즈 누가 부러뜨렸어. 이게 뭐야. 이 그릇 누가 다 꺼내놓았어. 하서 엄마가 막 짜증을 내고 막 화가 나서 이러면 아이는 자신감,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죄책감을 맛보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남근기 때. 또는 6에서 10살 때 되면 이제 학령기예요. 이 학령기 때는 잠복기가 돼요. 잠복기. 이제는 공부에 좀 열중하고 모든 거가 이제 좀 사그러들 때인데, 그런데 이거가 사그러들고 이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모두가 공부 잘하면 아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서 근면성이 이게 좀 확신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공부에 관심 없고 이제 좀 뭐랄까 또래 집단에서도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습도 좀 뒤처지고 이랬더니 좀 열등감을 맛보는 시기가 또 요 시기가 되는 거죠. 12에서 24세는 이때는 청소년기라 해서 우리 이제 프로이드 학자는 생식기라고 해서 생식기가 성숙하고 그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성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이 되는데 이때 이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역할에 혼돈이 온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심리 발달과 발달 과제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5번째 신생아의 특성을 좀 볼게요. 신생아의 바이탈 사인을 보면 그 호흡과 그 맥박이 시험을 많이 났거든요. 호흡은 35에서 50회 분당, 맥박은 분당 120에서 160회. 체온은 그 직장으로 됐을 때 36도 5부에서 37도 5부, 우리보다 1도 정도 높죠. 자, 대천문은 우리 10에서 18개월 대천문이 닫히는데 대변 가리는 시기랑 같아요. 소천문은 6 내지 8주에 폐쇄가 이루어지죠. 천문이 함몰될 때는 탈수 때 천문이 함몰될 수 있어요. 증상으로. 복부 소독, 이제 제대 소독 얘기 나오는데 우리 알코올에서 얘기했었어요. 제대 소독은 75% 알코올로 제대 소독하는데 이 제대는 태어난 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저절로 탈락이 이루어지죠. 체중은 태어났을 때 일주일에서 열흘이 되면 보통 태어난 체중에 비해서 5 내지 10%가
감소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생리적 체중 감소예요. 걱정할 바 없다. 왜? 자연적인 거니까. 또 간 기능 미숙으로 인해서 그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태어난 지 3, 4일 정도 되면 생리적 황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태어난 지 일주일에서 열흘 되면 저절로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 소견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 자, 위장계에서 볼 때는 아기는 태변 통과가 태어나서 24시간 이내 태변 통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아기의 태변의 특징은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암록색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 6번째 신경계를 보면 그 이제 이렇게 아기한테 이렇게 하면 애가 어때? 이게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거가 바로 포유반사죠. 포유반사 이렇게 그다음에 뭘 집어넣었어. 그때 애는 뭘로든 뭐든지 빨아요. 이 빠는 거는 흡철반사. 또 발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게 발이라고 치면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치면 발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엄지발가락은 등 쪽으로 가고요. 발등 쪽으로 가고요. 이 발가락 4개는 안으로 이게 오무는 이거를 우리는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죠. 바빈스키 반사. 그다음에 그 왜 깜짝 놀랄 때 반응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두 팔을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 반응은 모로 반사라고 하죠. 모로 반사. 그다음에 뭔가를 주면은 다 이렇게 잡아요. 이 잡는 거. 이거는 파악 반사. 그다음에 긴장성 목 반사라고 해서 이제 아기를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돌린 쪽에 팔과 다리는 쭉 펴지는 거예요. 반대편은 접는데 고개를 돌린 쪽으로 팔, 다리는 펴지고 반대편은 오그라드는 거. 이게 바로 긴장성 목반사. 그래서 신경계를 확인했습니다. 태어나잖아. 아기가 이제 분만했잖아요.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프가 점수를 확인하는데 아프가 점수 확인하는 거가 5가지가 있어요. 피부색, 근긴장도, 반사반응, 호흡, 심박동. 이 5가지를 확인해서 2점씩 해서 곱하기 5개니까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인데 7점 이상이면 건강한 아이, 4점 이하이면 생명이 위험한 아이로 판독하는 거예요. 자, 아기의 눈간호는 태어났을 때 인균성 안염을 예방하려고 1% 질산을 점적한다고 했어요.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에리스로마이신의 안염고를 점적하기도 하죠. 아기 신생아 목욕시킬 때 시간은 5에서 10분 이내 최대한 빨리 하는 거예요. 수유시키기 전에 목욕시킨 다음에 수유시키는 게 원만하겠죠. 애기 수유한 다음에 목욕하면 또 구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욕 다 시킨 다음에 수유를 시키는 거죠. 눈을 닦을 때는 내안에서 외안으로. 이때 비누 사용은 금한다. 자, 초유 얘기가 나오면 초유는 면역이 좋으니 반드시 먹여라. 보통 초유는 태어난 지 2, 3일 정도까지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초유는 반드시 먹여라. 왜? 면역 증강을 위해서. 자, 이제 선천성 기형을 보면 풍진과 매독이 있는데요. 이제 국가고시 문제에서 가임 여성, 20대 초반 예비 신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뭐 이런 편, 20대 여성, 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가씨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사람이다라고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임기 여성한테는 미리 접종하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풍진. 선천성 기형아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아가씨들 결혼하기 전에 미리 풍진 접종을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풍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매독은 그 임신을 하면 혈청 검사를 통해서 VDRL 테스트, 매독 검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매독이면 수직감염, 태아에게 수직감염이 일어나니까 미리 혈청 검사를 통해서 매독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했어요? 언제 수직감이 일어나? 임신 5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치료는 언제 받아야 돼요? 임신 5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해라. 중기는 늦었어요. 임신 초기에 치료해야 된다.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치료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매독인데 애도 매독이다. 5개월 이후에 매독이 이제 수직감염 돼서 애도 매독이다. 그러면 기머거리 장님의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7일 이내
태어난 지 생후 7일 이내에 그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6가지 기본 6종 검사가 있어요. 그 파상풍 얘기 나오면 제대를 소독된 가위가 아닌,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에서 정상분만한 산모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 그러면 파상풍이에요. 왜? 소독된 가위가 집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상풍에 걸리지 않도록 70% 알코올로 제대를 소독하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칸디다증은 곰팡이균이죠. 분만 시 산도 감염을 통해서 올 수 있어서 1% GV, 젠티엔 바이올렛, GV로 치료를 하죠.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하면 고농도 산소를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농도 산소를 흡입했을 때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나타날 수 있다. 태아 저가구증은 엄마는 RH-고 아기는 RH+일 때. 엄마가 RH 플러스이고 아이가 RH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서 용혈이 발생해 하는 거가 바로 태아 저가구증이에요. 자, 우리 이제 아기가 그 생리적 황달이 있었는데 병리적 황달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광선요법을 하는데 이때 그 안대를 착용을 해요.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을 예방하려고 안대를 착용시키고 기저귀랑 옷을 다 탈의한 다음에 광선에 노출을 하고요. 이때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되고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아기를 체위 변경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유식은 태어난 지 4 내지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권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철분과 단백질 공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 성장 과정에 필요한 그 단백질이나 철분이 엄마 모유는 수분과 당질이 많아요.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성장 과정의 필수 요소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태어난 지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권장해요. 이유식을 할 때는 처음에는 과일을 먹이다가 좀 이게 익숙해지면 야채를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순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과일을 먹일 때 사과를 먹인다. 그러면 사과를 3, 4일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일 먹여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안 먹겠대. 그러면 이거 아니야 먹어봐야 되면 강제로 먹인다? 예, 안 돼요. 아니면 또 엄마가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신맛인데 단맛이라고 속여. 엄마가 순간 거짓말해가지고 애가 속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쓴 거를 달다고 하거나 뭐 신 것을 달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아이에게 강제로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같은 음식을 3, 4일 동안 적응했으면 그 다음 걸로 바꾸고 그런데 과일, 야채, 고기 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제 유아의 행동 특성을 보면 분노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가 떼쓰는 건데 그 아기가 막 떼를 쓰잖아요. 막 울면서 엄마가 자기 거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떼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거에.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애는 이게 안 통하네. 그러고서 애는 그냥 멈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 너무 귀해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엄마들이 왜 그래 어머머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꼼짝 못해. 해서 애가 엄마 머리 위에 있어요. 이 우리 아이가 지금 떼쓰는 거는 분노 발작의 표현이구나. 이때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분리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을 때 이때 분리불안을 느끼고 할머니가 애를 주 양육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엄마는 왔는데 할머니가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또 분리불안을 느껴요. 주 양육자가 자리에 없을 때 느끼는 거를 불안해하는 거를 분리불안이라 하죠. 이 태행은요. 큰아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3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아이가 스트레스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아이의 스트레스는 남편이 세컨드를 데려왔을 때 본처가 갖는 감정이랑 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는 엄청 충격이 큰 거죠, 그게. 그래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아이가
갑자기 실을 못 가, 3살짜리 아이가 실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실을 못 가려. 하던 행동들이 다 퇴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빨리 눈치를 채고 아이고 우리 혜린이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애를 먼저 안아줘야 돼. 그 큰 아이를 먼저 안아주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서 혼내면서 둘째 애기가 울면 오고오고 너 때문에 애기 울잖아 뭐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이 퇴행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게 또 고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충격이 클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예방접종 후의 주의사항인데 예방접종을 먼저 볼게요.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 보통 B형 간염 접종을 해요. B형 간염 접종은 기본 3번 111이 있고 112 6이 있어요. 달달달 맞는 게 있고 한 달 맞고 그 다음 맞고 그 다음에 5개월 후에 오세요. 어쨌거나 뭐 우리 이제 그 시중에서 맞는 게 헤파박스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3회 접종. 생후 1주 안에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정상부만이던 수술했던 병원에서 1차 맞고 퇴원을 하죠. 자, 이제 기본 접종에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맞는 게 B형 간염. 생후 4주 이내 맞는 거. 한 달. 아까 이제 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맞는 게 바로 BCG. BCG가 뭐예요? 결핵 면역 제제. 생후 2달, 4달, 6달. 2달 간격으로 3회 접종하는 게 뭐냐? DPT. DPT가 뭐예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내수막염 등등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2달 간격으로 3회 접종하는 거예요. 생후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게 뭐냐? 그러면 MMR. MMR이 뭐예요? 홍역, 볼거리, 수두. 자, 이렇게 요걸 가지고 국가고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생후 처음 접종하는 게 뭐냐? 그럴 때 B형 간염인데 B형 간염이 안 나오고 BCG가 나왔어요. B형 간염이 안 나왔어요. 그럼 BCG가 답인 거죠. 또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맞는 게 뭐냐? 그러면 B형 간염, BCG, DPT, 폴리오, 내수막염 여기까지가 다 6개월 이내 맞는 거죠. 처음부터 6개월까지 맞는 거. 또는 DPT가 뭐냐? MMR이 뭐냐? 라고 물으면 또 이게 또 알아야죠. 이렇게 기본 접종을 가지고 문제를 또 이렇게 냈었고 예방 접종 후에 주의사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방 접종을 하러 갈 때는 미리 목욕을 하죠. 접종하면 가기 전에 목욕해도 돼요. 갔다 와서는 그날은 목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누구랑 가냐면 할머니가 키웠으면 할머니가 데려가야죠. 엄마가 키웠으면 엄마가 데려가야죠. 아이를 잘 아는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접종은 오전에 해요. 오후는 놔주지 않고 오전에 맞아요. 그래서 오전에 가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그러면 가봤자 놔주지 않을 거예요. 건강할 때 미리 일부균을 넣어줘서 애가 스스로 면역을 생기게 하는 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가셔야 돼요. 접종을 한 다음에 거기서 20-30분 정도 병원에서 20-30분 동안 좀 상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즉시 해결해야 되니까 맞자마자 집에 오면 안 되고 20-30분 정도 그 병원에서 상주한 다음에 나오시는 거예요.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본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후에 주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렸어요. 그 아이에게 아동학대가 있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방임과 유기라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인천에서 어린아이가 그 7살인가 8살인가 학교 갈 나이인데 깡 마르고 학교도 안 가고 애가 굶겨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뛰쳐나와서 슈퍼에 가가지고 훔치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방임이죠, 방임. 그 의식주도 해결하지 않고 애를 그냥 방치한 거는 방임이고요. 안타깝지만 왜 휴가철에 제주도에 부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부모님은 두고 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유기죠. 유기. 방치 애에 대해서 두고서 제주도에 두고 그냥 오는 거는 할머니가 예를 들어 이제 치매 기운이 있고 그러면 집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 상황은 이제 유기.
방임과 유기,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방임, 유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성 경련은 우리 이제 기본간호에서도 했었는데 열성 경련, 파상풍, 임신 중독증 이런 것들 경련이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열성 경련 환자 간호 그러면 경련 환자 간호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조명은 어둡고 조용하게 기구는 다치지 않도록 멀리 이 환자 기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이 나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니까 주변 환경은 시원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아이스백도 주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 경련은 열이 났으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경련 환자 간호가 같이 동반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설사. 이제 설사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한 건데 설사를 한다. 그럼 뭐가 염려돼요?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뭘 보충해줘야 돼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줘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만성설사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만성설사인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랬는데 수분 섭취 증가, 이 구강으로 섭취를 증가한다는 소리는 설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증가,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수분 증가 오케이. 그런데 수액 증가 이것도 오케이. 하지만 수분 섭취 증가라던가 구강으로 수분 증가 뭐 이런 말들, 구강이나 섭취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답이 되지 않아요. 수분 증가, 수액 증가 뭐 이런 말들은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답이 되는데 구강이라는 말, 섭취라는 말 이런 말들은 답이 되지 않아요. 이제 설사를 많이 하면 탈수가 오잖아요. 그럼 탈수의 증상을 알아야 돼요. 탈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구강이 건조하고 갈증을 느끼고 다 빠져나가서 나갈 소변도 없어. 그래서 소변량이 적어진다 해서 핍류 증상. 구강이 건조하고 갈증을 느끼고 핍류 증상이 있고 다 빠져나가서 체중이 감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몸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체온이 상승을 해요. 이런 증상은 탈수의 증상이에요. 자, 이제 내수종 내압이 상승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봉합선이 분리가 되고 두의가 증가가 되고 볼록한 팽팽한 천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피 정맥이 확장이 일어나겠죠. 이게 내수종 내압 상승 시 증상이에요. 생균 백신 하면 결핵과 MMR, 홍역, 볼거리, 풍진이 생균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돼요. 디프테리아 환화간호 그러면 디프테리아 환호는 인두 디프테리아, 후두 디프테리아가 있다. 인두 디프테리아, 후두 디프테리아. 이 디프테리아 환화는 호흡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라. 그러면서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이 환자는 격리돼야 되는 거죠. 디프테리아 환화 간호는 환자를 격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권장하고 호흡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라. 가장 중요한 간호는 호흡 상태 관찰이죠. 이렇게 해서 아동 간호가 끝이 났어요.